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9%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5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좀 멀리 지방으로 좀 갔다가 일요일 날 늦게 오는 바람에 어제 밤에 왔어요.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방송을 좀 못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목요일부터 시장이 좀 안 좋기 시작했죠. 조정이 나와서 걱정을 저도 조금 했습니다만은 대응을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재개가 5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시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상승 파동이 조금 더 저는 지속이 되리라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쉽게 가지 않는다. 뭐 우리가 2020년에 겪었던 그런 이지한장은 앞으로는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뭐 공매도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시장을 하방으로 짓누르는 역할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이 어떤 비싸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싼 구간 안에서 폭발성을 발휘하던 2020년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2021년 들어서면서 딱 지금 답답한 모양새죠. 그냥 비싸서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안 오른 섹터가 없고요. 안 오른 테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좀 바닥권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금 중소형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먼저 대형주들은 워낙 또 조금 대형주들도 거의 다 이제 시세 내고 약간 뭐 거의 다 이제 조금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음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어지든 간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음을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어지든 간에 어떤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조금 더 답답함은 지속되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뻗어 나가느냐, 코스닥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1년 한 4개월여간의 이 지금 상승장의 파동 안에서 이런 이 파동 안에서 변동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줄어들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약간 그 시장이 폭발성이 좀 줄어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수렴의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변곡점에 변곡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조금 시장을 이전보다는 좀 더 집중력 있고 예민하게 보고 기민하게 좀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꺾인다고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좀 꺾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수렴 구간에서 돌파를 좀 이뤄내면서 조금 그래도 이전과 같이 답답한 시장보다는 한 번 정도 시원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곧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서 뭔가 좀 조정의 빌미로 삼을 만한 이벤트가 이제 생긴 거죠.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어떤 확산 속도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상승의 어떤 파동의 패턴을 보시면 한 2020년에 이제 뭐 좀 뒤로 하고요. 이때 당시에 한 세 달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약 두 달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한 달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다시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반 정도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때 나왔던 이런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이틀 그냥
시원하게 조정 나오고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될 거냐의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이틀 하락 후에 짧은 어떤 양봉이 하나가 출현을 했는데요. 과거의 패턴에서 그나마 좀 비슷했던 구간을 찾으려면 이때 요 상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져요. 한 두 달 넘게 상승 파동을 계속 유지하다가 고점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틀 뭐 조정 후에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가느냐, 이때처럼 뭐 이렇게 좀 장대 음봉 연출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이제 꺾이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또 뭐 캔들의 모습만 보면 이때도 조정이 나왔다가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이틀간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가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캔들도 예쁘게 좀 가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좀 버티는 모양새가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때의 패턴이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시장이 뭐 하락 없이 잘 삐댄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으시는 것도 아닐 수가 있다. 다만 만약에 내일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는 어떤 뭐 한 좀 긴 조정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짧게 그냥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이 나와주면. 다만 내일도 좀 어설프게 이런 흐름이나 혹시 다시 음봉을 이렇게 빠진다면 이때는 짧은 이틀간의 조정이 아니라 한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는 조정 파동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먼저 계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하락 후에 금요일날 오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밀리면 이거는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후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을 조금 더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밀리는 파동이 많은데 상당히 이렇게 길게 좀 유지를 시켜줬다는 점. 다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다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완전히 다지면서 돌아나가는 패턴이 나와주면 가장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이 1000포인트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황이 좀 길었기 때문에 바로 뭐 코로나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재료는 이제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산세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심리가 자극되면서 어떤 섹터나 테마가 뜨거워지고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불을 부으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면서 시세가 마무리되고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코로나 수혜 테마를 공략을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을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좀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재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료 모멘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주식이 오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명분도 없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조금 비싸더라도 따라 산다든지, 조정이 나오면 누구나 사고 싶어 할 만한 어떤 그런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오르는 주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승 재료 모멘텀 이유를 가지고 오르는 시장 주도주에서 놀자라는 게 항상 저의 어떤 그 주식 어떤 철학이고요. 철칙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 주도 테마로 다시 한번 등극이 되어졌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산세가 1000명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다시금 넘기면서 지금 뭐 1300명에 육박을 하게 되면서 다시 코로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4단계 이제 최고 수준인 4단계까지 격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수급이 완전히 뭐 거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로 몰빵이 되는 현상까지 생겼을 만큼 강했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올랐고요. 또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분위기가 좀 식으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건데 얘네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 다음 파동에 대한 시장의 어떤 재료는 어떤 거를 보고 내가 공략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어떤 그러니까 숫자적인 확산세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1000명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넘길 때 시장은 뜨거웠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식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1500명을 넘기면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까요? 1500명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은 아마도 뭐 1700, 800명 정도 혹은 2000명을 넘어선다면 얘네는 또 한 번 정말 강한 파동을 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의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근데 확진자 숫자의 재료는 이 다음은 한 2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거리두기는 4단계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심해져서 이제 4단계를 넘어서는 뭐 봉쇄 셧다운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모를까. 근데 지금으로서 여기까지 가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리두기로 인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확진자 숫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얘네가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수도권이 이제 4단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4단계는 정말 강력한 조치이고 거의 뭐 준 봉쇄에 준할 만큼 뭐 6시 이후로 2인 이상을 모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짧고 굵게 좀 이 확산세를 잠재우자라는 분위기가 좀 저는 지배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아닌 뭐 1단계, 2단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되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확진자가 빠르고 급하게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엄청 이 뜨거웠을 때에 비하면은 확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진단 키트가 가장 강하죠. 그리고 뭐 재택 쪽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뭐 배달 물류 뭐 이쪽도 강했고 간편식품 뭐 이쪽도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온라인 교육 이쪽이 강했는데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뭐 거리두기가 추가 적으로 강화가 되지 않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쪽은 어떤 쪽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저는 그러면은 그나마 마음 놓고 좀 매매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되겠다. 진단키트 쪽이. 왜냐면은
확진자 감소와 어떤 거리두기가 혹시라도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완화가 됐을 때 얘네들은 힘을 쓰기가 좀 힘들게 되겠죠. 2주 후에. 하지만 이 진단키트 쪽은 뭐 확진자나 거리두기와 별개로 뭐 이제 각 국의 FDA 승인이 나는 부분들이나 뭐 식약처 판매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공급 계약 뉴스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단 키트 주들만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뭐 좋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초보 어떤 주린이 분들께는 괜히 이런 거 들어갔다가 갑자기 확진자 진짜 급감해버리고 분위기 확 식어버리면서 물려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이 테마가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그렇게 시세를 내고 대시세를 내고도 또 가고 있지만 확실히 그 어떤 그뭐 예전에 뭐 1000명 갈 때 이 섹터가 이 테마가 강했던 분위기와 지금 이번에 갑자기 1000명도 넘기면서 1400명, 300명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그 강도 자체는 그 뜨거움 자체는 확실히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테마이고 너무 많이 좀 울고 먹었고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1300명까지 가면서 그 이제 재료에 대한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서 이 코로나 테마에 갖고 있는 피로감을 이겨냈던 것이지 확실히 이 피로감은 느껴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코로나 테마주들은 뭐 진짜 좀비와도 같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상승이 또 시세가 나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시세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뭐 얘네는 물려도 놔두면 올라오던데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 이 코로나 변이라는 게 물론 그 감염을 시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파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세지지만 그 어떤 뭐 증상이랄든지 이런 부분은 변이가 되면서 점점 약해진다라고 저는 뭐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델타 그럼 또 화이자에서 뭐 이제 다음 달 정도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죠. 부스터 샷을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부스터 샷을 그러면서 또 변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고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긴 늘었는데요. 감염자의 99.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변이 때문에 화이자의 백신도 뭐 효과가 좀 뭐 90에서 60%대로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30%대 접종률이지만 뭐 한 9월, 10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델타 변이 재확산 때문에 접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분들도 접종을 에 대해서 좀 이제 맞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좀 많이 넘어간다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세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게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다행히 이렇게 올라왔지만 진짜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언제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안 되면은 진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게 항상 이 코로나 테마라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조심조심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안전한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매매를 한다면 뭐 이제 재택이나 뭐 온라인 교육주나 뭐 요쪽이나 뭐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뭐 음압이나 이런 쪽은 안 하던지 혹은 하시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서 해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GH 신소재는 유상증자 나와가지고 시간의 한가 같더라고요. 악재를 피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겠는데요? 큰일입니다. 아무튼 그나마 조금 그래도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매매해볼 만한 거는 진단 키트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 휴마시스나 시젠 저는 조금 공략 대상으로 충분한 어떤 좋은 조정 구간이 오면 공략 대상으로 좀 삼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조정 구간에 좀 매매 관점을 가져보고 반등 시 좀 뭐 익절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강한에 뭐 시스웍도 강하고 뭐 랩지노믹스도 제가 이때 당시에 요 정도 차트에서 제가 여기 아마 넘으려고 하는 흐름이다 라고 하면서 진단 키트주들 중에 시세가 덜 난 애들 관심 종목으로 제가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랩지노믹스 시세가 낮고, 그 다음에 얘도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가격적으로 일단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위쪽으로 이제 공간이 열렸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진단키트 재료를 엮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역배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돌아가는 애들이 이렇게는 못 가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매물 소화가 되면서 오버슈팅.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애가 있죠. 진원생명과 얘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오버슈팅. PHC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을 조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한 3,000원 정도 구간을 확실히 넘겨주면서 오버슈팅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저도 또 해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일단 역시 항상 뭐 앞서 있던 애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면 뭐 이제 화이자 비롯해서 또 뭐 모더나 애들도 변이 관련해서 또 추가 뭐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또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큰 시세까지는 솔직히 나긴 힘들 것 같지만 단발성으로 한 번 정도 먹고 나올 구간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보는 게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 뭐 우리바이오나 뭐 지금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요렇게 정도 있죠. 지금으로서는 우리바이오랑 제일약품 정도가 좀 좋은 것 같고, 슈팅이 한번 나온다면 우리바이오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더나 쪽 애들은 뭐 AB 프로바이오, 뭐 엔투텍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엔투텍은 뭔가 조금 그냥 소외된 느낌이고, 슈팅이 혹시 나온다면은 AB 프로바이오 정도가 뭐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 변이 바이러스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재료로 뭐 엄청 이렇게 파동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 번 정도 먹을 구간은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더나보다는 화이자 관련주인 애들로 그냥 한 번 정도 지켜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뭔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애는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 중에 EID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런 상황이 있어요.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의 구간에 있는데 요 정도의 어떤 그 저항대를 놓고
저점이 점점 이렇게 이제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렇게 수렴의 구간에서 한 650원 정도를 돌파해주면 얘도 한 전고점까지 한번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요. EID도 지금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넘기냐 마냐의 기로에 있다면 얘도 이 저항대를 넘기냐 마냐의 어떤 뭐 기로에 지금 있죠. 7만 한 5천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어떤 뭐 뉴스만 좀 나와주면 스푸트니크 애들 EID랑 휴원스 글로벌이랑 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엄청 핫했던 뭐 mRNA 관련주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마음 편히 공략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현제약은 제 방송 보시고 수익 낸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돌파할 할 것 같다고 아무래도 5만 원 이제 뚫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고 돌파하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다만 가격대가 좀 높으니 뭐 한 두 배 반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돌파 시원하게 해줬고요. 이현제약 수익 내셨다는 분들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은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된다. 2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시세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 안에서 내가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실 구간인 것 같고요. 그나마 뭐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눌림 정도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6만 원대까지. 뭐 마찬가지로 셀리도도 제가 14만 원 뚫어줄 때 자리가 얘도 이제 가격대가 좀 높고 애매하니까 왜냐면 얘도 4만 원짜리가 14만 원 와 있는 가격대니까 뭐 이현제약보다도 더 높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돌파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14만 원 돌파할 때 장중에 돌파 매매로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때 방송에 목요일 날인가 한번 수요일 날인가 한번 언급드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진짜 14만 원 돌파할 때 그 따라 들어갔으면 괜찮았죠. 요 돌파해 줄 때. 그래서 한번 뚫고 유지는 못 해주고요. 한번 밀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도 다시 14만 원 돌파해서 종가가 안착되어져야 관심권에 둘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 공략하기가 이제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얘는 눌림 나와도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14만 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높아요. 이제는 2만 원짜리가 뭐 이만큼 올라와 있고 얘는 이제 단순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그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얘가 이렇게 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아줘야 돼요. 여기서 꺾이면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뽑아줘야 될 건데 좀 부담스럽죠. 이 위로 이 가격대에서 내가 매매를 하기에는 얘도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가 SD 바이오 센서가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코스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규 상장주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려면 공모주 청약할 때 정도는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쯤 제가 유유제약을 제가 언제더라 아무튼 SD 바이오 센서 관련주로 볼만한 거가 유유제약이랑 동구바이오제약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유유제약은 한번 짚어드리고 나서 먹을 구간 충분히 좋습니다. 저희 리딩방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게 뭐 봉이 작아 보이지만 11%, 뭐 그 다음날도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한 17% 오른 거잖아요.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이날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이미 이제 한번 먹을 구간은 주었고, 근데 막 이렇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느낌은 또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림 상황이고요. 16일날 SD바이오 센서가 상장이기 때문에 15일까지 얘네들이 반응이 없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테마가 형성이 안 될 확률이 높죠.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고 나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경우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동구바이오제약 또 뭐 비슷한 자리인데요.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평선이 좀 모여져 있는 상황. 시장 조정받을 때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D 바이오 센서 재료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동구바이오 제약 자체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SD 바이오 센서 재료가 아니더라도 차트들이 괜찮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두 종목이.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는 제가 언제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애니능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날이 이제 윤석열 공수처 수사 착수 악재가 나오면서 살짝 이제 관련주들 조정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때의 어떤 그러니까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조금 이동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날이고요. 그 느낌을 이제 확실하게 받았을 때가 아마 이날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쯤에서 제가 방송에서 두세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제 인맥주 하지 마시고 정책주만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때 이후로 뭐 윤석열 인맥주, 이재명 인맥주는 아예 그냥 뭐 관심 종목을 뒤로 밀어놔 버렸어요. 거의 지금 보지 않고 있고요. 정책주로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 테마주는 정책주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 정책주는 아마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문제이고, 주택 관련 공약을 안 하는 후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뭐 어떤 그 선거 공약에서 빼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핫한 테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관련주로 좀 엮여서 시세들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의 기본주택 정책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정말 이 종목은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종목이, 왜냐하면은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지금 가장 강력한 정책 테마인 이재명 기본주택에 엮여 있고요. 근데 이낙연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죠. 상당히 강력한 두 테마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세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시세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변동성 좋게 끼가 정말 좋아서요, 먹을 구간을 항상 주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테마주 중에 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범양건영입니다. 이 종목은 눌림이 나오면 좀 공략을 좀 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한가 나오고 가격 조정 없이 또다시 상한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높아요. 첫 상한가가 나왔던 이 구간대에 공략을 할 때랑은 조금 타점이 달라야 됩니다.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제가
그 KD라는 종목은 얘 이렇게 상한가 나왔을 때 방송에서 뭐라고 언급됐죠? 별로 손이 안 간다. 최대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점에서 조정도 없이 일단은 반등 하나도 안 나오고요. 11선까지 밀렸어요. 이런 애들은 막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패턴을 가져가기보다 급등, 반등도 없이 쭉 밀어버린 다음에 또 급등 뭐 이런 패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어설프게 막 여기서부터 막 분할 매수하면은 지금 지옥 구경하고 있겠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이제 더 갈 애라면. 근데 저는 뭐 별로 아직까지는 공략할 생각이 없고요. 거래 대금도 좀 별로 안 나오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범양건영이랑 뭐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이제 테마주들은 웬만하면 대장주 위주로 공략해 주시고요. 상한가 간 애들 위주로 공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게 악재를 피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악재를 피하는 건 사실상 뭐 운에 대한 영역이 너무 크고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악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악재도 너무 많은 거거든요. 뭐 GH 신소재 이런 거 뭐 유상증자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다만 그나마 악재를 좀 덜 맞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상한가 간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상을 보내는 뭐 세력 애들이 이 종목에 대한 공부도 없이 뭐 정보도 안 알아놓고 상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롤링을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물론 세력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세력도 뭐 이제 물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당분간 뭐 이제 뭐 악재가 없을 종목 골라서 뭐 이제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력한 어떤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가 상한가 간 다음에 어떤 당분간의 어떤 흐름 안에서 뭐 큰 악재가 나오는 거는 진짜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악재를 피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면은 상한가 간 애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장대 양봉 같은 것들은 뭐 세력이 있다고 해도 뭐 단타성으로 그냥 뭐 털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냥 뉴스나 어떤 뭐 동호회나 뭐 이런 빨로 그냥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악재를 피하는 수단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근데 상한가 간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냥 상한가 간 종목들이 아니라 거래대금 뭐 1000억 2000억씩 터지면서 대장 테마의 대장 주도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뭐 2, 3일 막 3, 4일 있다가 갑자기 큰 악재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지금 40분이 넘어가네요. 뭐 메타버스 애들은 뭐 제가 뭐 방송하면서 메타버스 테마만큼 마음 놓고 공략할 수 있는 테마가 지금 시장에 존재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만큼 얘네들은 진짜 편하게 매매하면 됩니다. 조정 나오면 사고요. 뭐 저희 리딩방도 뭐 2번, 3번 다 수익을 내고 나왔죠. 옵티시스도 그렇고 예전에 선익 시스템도 한번 수익을 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종목들이 다 너무 좋아요. 테마가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은 맘 편히 공략을 하면 되는 애들인데 이제는 왜냐면 한 파동 나왔죠. 2파동 나왔고 여기서 3번째 파동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3파동을 내기에는 지금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접고 이렇게 가다가 3파동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앞으로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시기를 좀 말했던 부분은 이제 뭐 첫 파동 나오고 이때였고 2번째 파동 나오고 이때였고 옵티시스도
제 방송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조금 이제 관망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 당연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뭐 초보분들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눌림을 기다려보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옵티시스는 지금 뭐 약간 이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좋은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진 엑스텍도 좋고 오늘은 엔텔스가 대장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세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차트들이 괜찮아요. 한빛소프트도 잠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냐 마냐에 있었는데 시장 조정 나오면서 잠깐 눌렸는데 이제 제자리 다시 찾아가고 있죠. 7,500원을 재돌파해 준다면 얘도 한번 먹을 구간은 줄 수도 있고요. 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이언트 소프트도 이제는 조금 이제 조정을 얘는 기다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OLED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OLED 뉴스들이 뭐 이제 많이 나오면서 상승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보고 이 부분은 좀 재료로서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뉴스가 아니네요. 아무튼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OLED 쇼티지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가 좀 있는 뉴스였어요. 공급 부족. 예전에 뭐 차량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쇼티지 테마가 강력하게 시장에서 한번 형성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LED도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장은 뭐 덕산 네오룩스 있었고 야스 이런 애들은 조금 너무 단발성으로 그냥 죽어버린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유지해주고 있는 애가 덕산 네오룩스 있고 뭐 한송 네오테 이런 애들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